안녕하세요, 차다운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자꾸 이거 죄가 되냐 이거 죄가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다,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. 특히 통매운 관련해서 저한테 자꾸 고소장 내용 막 보내면서 이거 죄 돼요? 나 이런 말 했는데 이거 죄 돼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진짜 별의별 쌍욕들이 다 있거든요. 별의별 음란한 내용의 욕들을 막 저한테 막 보내면서 이거 죄 돼요? 이거 죄 돼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죄 되는 경우 많거든요. 죄 되는 경우 많고, 그리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. 그렇게 보내면서 고소장 내용 이렇게 막 나한테 사진 찍어서 막 보내면서 이거 죄 되냐고 물어보는데, 그거는요, 그 전후 상황을 다 봐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, 그리고 어떻게 걔가 바로 고소했는지, 뭐 때문에 고소했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나, 아니면은 뭐 죄가 될 것 같다, 이거는 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한테 막 설득을 해요. 근데 이거는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요, 장난이었는데요,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랑 싸우지 마세요. 저는 변호인 아니잖아요. 저는 선임한 변호인이 아닌데 저랑 뭘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하십니까? 그리고요, 일단 입건되잖아요. 그러면 혐의 없음 처분 받아도 그거 다 남아요. 수사 경력에 다 남아요. 수사 이력에 다 남는 거고, 그거 한두 번 혐의 없음 났고 뭔가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, 그거요 나중에 철퇴 맞아요, 철퇴. 저희 의뢰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혐의 없음만 몇 번 받았어.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혐의 없음 나왔었고, 그 다음에 강간인가? 뭐 그런 것, 강제추행이었나? 아무튼 그런 것도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우리 의뢰인의 경우는 진짜 억울한 케이스들이긴 했어요. 예를 들자면은 뭐 112에 신고해가지고 술 마셔서 취해 있는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112에 신고해서 여기 여성분이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와서 좀 구조해 가시는 게 좋겠어요, 아니면 얘 깨워서 좀 집에 데리고 가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모르는 사람이니까, 행인이었으니까.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보통 현장에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.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점점 몸이 막 흐트러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막 가는 거를 뭔가 뿌듯하다,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그냥 찍은 거예요, 경찰이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그런 거를. 그랬더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어요. 뭐 그런 일이 있었고, 뭐 이렇게 전과가 그렇더라고. 내가 했던 사건이 아니라 예전 전과가 그런 것들이었어요. 혐의 없음 막 몇 번 나왔다. 근데 동종 전과로 고소당한 전력이 몇 번 있었던 거죠. 그런 경우에 중간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제가 선임을 해서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,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기존에 입건 전력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뭐 동종 전과가 있고 이렇게는 아니잖아요. 전과는 없어. 왜? 혐의 없음 처분 나왔으니까. 자, 여러분,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다행이다, 럭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, 그거 요번은 그래요.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음에 어떤 유사한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건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친구 행실이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애고 이런 식으로 성범죄로 연루된 전력이 있었던 애라는 건, 그때는 이 자식이 운 좋게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을 받았고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, 이번에야말로 이 녀석 크게 혼을 내줘야겠는데? 라고 심증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런 선입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이번에 혐의 없음 나왔고 내가 이번에 죄 안 되니까 너무 좋아.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나 공짜로 혐의 없음 받았다. 변호사한테 막 전화 돌려서 막 물어보고 문자 보내서 막 물어보고, 그게요 본인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요. 아예 그런 일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 정도는 화내면서 막 욕하거나 성적으로 욕하면 죄 안 된다던데 해야지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 인생에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, 입건 전력이 있다? 그거는 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운 좋아서 빠져나갔네,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물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죄질이 안 좋아 보이게 하는 요소로는 충분하다.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오는 사람이 그런 입건 전력이 여러 건 있는 경우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됐을 때
내가 전과가 남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 마이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, 수사를 하면서는 모든 게 다 남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어떤 처분이 났었는지, 얘가 뭐 억울했던 상황이든 뭐든 어쨌든 입건 전력이라는 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. 당당하게 이건 죄 안 되니까 장난이지. 장난이라는 말 저 너무 싫어요. 조사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장난으로 했어요. 장난이었는데요? 라고 얘기하는데, 장난이면은 내가 경찰서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? 상대방도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경찰서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?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. 하지만 수사관이 봤을 때는 정말 행실이 안 좋아 보이죠. 장난인데요? 라는 말이, 장난인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라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?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정말 장난이고 별거 아니었으면 경찰서에 당신이 갈 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도 시간을 내서 당신이랑 마주 앉아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장난으로 치부한다? 그거 언젠가는 정말 크게 돌아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잘못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인식하면서 하지 마시고요.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면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, 그런 겁니다. 절대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, 안 된다니까 나는 이럴 수도 있는 거지,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지 마셔라 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뭐라고요? 입건 전력 다 남습니다. 혐의 없음 몇 건 받았다? 다 남습니다.